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H2SO4가 강산이잖아요. 강산이면 황산에 있는 요 수소가 여기 있는 이중결합하고 무조건 반응해요. 이중결합하고 산이 있으면 무조건 저 이중결합에 H 플러스가 들러붙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이중결합이 수소한테 전자를 주고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 놓으면 여기에서 수소가 요렇게 들러붙게 된다 이런 말이지. 이렇게 들러붙는 이 수소의 특징이 뭐죠? 체리나 이럴 때 이 수소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붙는 수소에 원리가 있죠. 무슨 룰. 에? 이 사람들이 마르코프 니코프요. 그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 뭐예요? 원래 수소가 많이 붙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가 추가적으로 더 붙는다. 이게 마르코프 니코프잖아요. 그럼 여기에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수소가 결합을 해버리면 이때 이 옆탄소 여기는 뭐가 돼요? 혜린아 여기 뭐가 돼요? 수소가 붙으면 여기에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이중결합이 있었는데 그 이중결합의 파이 전자가 수소랑 딱 결합을 하면 마르코프 니코프 룰로 수소가 붙고 그 반대쪽 탄소는 뭐가 돼요? 그렇지. 카보케타인이 된다고 했죠? 데이나 기억나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성물을 그려요? 뭐라고? 상태가 안 좋아. 그래?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 그 학원에서 3일 동안 노숙했다면서요? 할만했어요? 진짜로요? 내가 전기장파 써봤어요? 어땠어요? 괜찮죠? 예? 여기 이게 넓게 펴서 그때 체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허리에 대고 그 침낭 안에서 이거 했으면 되게 따뜻했을 텐데? 기분 좋게 잤겠네? 그래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이 저 플러스하고 누가 반응할까요, 이제? 저 플러스하고 누가 반응할까요? 그렇지. 자,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와, 이거. 100% 나와, 100%. 자, 그럼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이 비공호 전자가 이 탄소 양이온 쪽으로 전자를 그리고 이때 이건 몇 차 탄소예요? 3차 탄소죠. 그래서 탄소 양이온은 차수가 클수록 안정하다고 그랬어요? 작을수록 안정하다고 그랬어요? 클수록 안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3차 탄소 양이온이라 지금 이 반응은 그나마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차수가 클수록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요? 느리다 그랬어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했죠?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온도가 고온이어야 돼요? 저온에서도 되는 거예요? 저온에서도 된다. 라고 속도론 얘기도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도 알킨의 제조에서 온도가 나와 있잖아요. 180도, 100도, 60도 온도가 나와 있잖아. 이 온도가 순차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지. 차수가 클수록. 알겠죠? 저 알겠어요? 그래? 좋아. 그럼 제가 반응을 하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는겨?
바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형식 전환은 뭐가 돼요? 저 산소의 형식 전환은 어떻게 돼요? 이때 저 산소의 형식 전환은 1 플러스죠? 산소 형식 전환가 플러스 1인 거 알겠죠? 체린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아까 황산에서 수소가 떨어졌었죠. 수소가 이 이중결합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 붙어 있었죠. 보이세요? 그럼 이때 여기에 수소가 떨어지고 나면 요 산소 보이죠? 이거 얘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리 와요. 이렇게 여기서 수소가 떨어지고 나면 이 산소가 이리 온다고요. 수소가 떨어졌으니까 이건 산소 음이온이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뭐 할까요? 이제 뭐 할까요? 얘 이제 얘가 뭐 할까요? 이제 뭐 해주면 될까요? 누구한테요? 어? 산소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자, 여기 산소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죠. 원래 산소는 전기음 성도가 커요, 작아요? 산소는 전기음 성도가 크죠. 그럼 전기음 성도가 큰 애는 보통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죠.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저 산소를 다시 전기적으로 중성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저 산소를 전기적으로 중성으로 만드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의 결합전자를 산소 쪽으로 제공해 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수소에 있는 전자를 끌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 외부에 있는 이 산소 음이온이 이 수소한테 전자를 이압하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해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아시겠어요? 저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가 저 이제 황산수소 음이온에서 저 수소가 저 황산수소 음이온에서 산소 마이너스가 저기 있는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고 수소가 산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죠.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탄소에 OH가 붙어 있는 이런 작용기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알코올이라고 했었죠. 알코올.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외우라고 했었냐면 이 탄소가 결국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거와 누가 결합하느냐? 바로 외부의 H2의 산소. 제 두 개가 결국 이렇게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황산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서 이 황산의 역할은 뭐예요? 황산의 역할은 바로 촉매겠죠? 촉매. 왜 촉매예요? 바로 저 황산은 질량이 똑같이 보존될 거니까요. 아시겠죠? 왜 처음에 황산으로 반응했다가 끝날 때도 황산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은 바로 뭐가 된다? 여기서 촉매로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 화합물이 물이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산성 조건에서. 그러고 나면 여기에 있는 요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는 알코올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때 놀랍게도 또 뭐가 가능할 수 있냐면 얘가 반응이 역반응이 돼요. 역반응이.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 요렇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찾았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했었냐면 알코올이라고 했었죠. 알코올. 기억나요? 그럼 이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는 H2SO4 황산 조건에서 끓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뭐가 될까요? 이때는 뭐가 될까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이건 황산이니까 분자식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산소에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있겠죠. 보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와 이 수소를 생각하면 황산에 있는 수소는 전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산소가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중결합도 전자를 줄 수 있듯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도 이 수소한테 전자를 이합하고 제공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면 이 녀석은 짜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산소의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소는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면 뭐하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산소는 주변으로부터 뭐? 전자를 끌어온다. 그래서 이 산소가 결합전자를 이합 내 거 하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물이 떨어져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산소가 붙어 있었던 이 탄소 그게 이건데 이게 뭐가 되죠?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뭐가 돼요? 역시나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되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수소가 달려 있을 텐데 왜 수소가 달려 있냐면 원래부터 이 탄소에는 수소가 3개가 있으니까요. 그중 2개 하고 나머지 하나 인석을 생각할 텐데 이때 여기에 이 수소가 떨어지고 나서 산소 음이온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경우는 이 산소 음이온이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 탄소 양이온 옆 탄소 자리의 수소 이 녀석한테 전자를 이합하고 제공해요. 그럼 저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결합전자를 이 이중결합한테 던져.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고 다시 황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생기고요? 이중결합이 생기고요. 그래서 알코올에서 출발해서 이중결합 화합물인 알킨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봐요. 이거예요.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물을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중결합과 물이 반응해서 알코올이 되는 거고요. 알코올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물을 없애주는 게 좋겠죠.
물을 없애주고 황산 조건에서 끓여주면 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다시 이중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결합하고 알코올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됐다. 됐나요? 됐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알코올 명명법이 나올 거거든요. 찾았어요? 한 장 넘기면 알코올 명명법이 나오는데 거기 명명해보기 해가지고 눈웃음 치는 거 나오잖아요. 이거 해봤어요? 다 잘 돼요? ABC 중에 좀 어려웠던 거. 자, 이 말킨 명명해 보기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킨 명명해 보기. 알킨 명명해 보기. 아니, 알코올. give 아유팩 names for the following compounds. 이게 교재 페이지도 없어가지고 이거. 어딘지 알겠죠? 봅시다. 명명해 보기. 그래 그거. 그거. 자, 그 분자 3개 있는 거 잘 돼요? 대훈 다 해볼 수 있겠어요? B요? B 한번 해볼까요? 자, 명명해 보기. 아이고. 이히. 자, 비나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워도 되겠어요? 좋아. 그래서 여기서 해볼 건 이름 붙이기. 자, 그럼 거기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네. 자, B라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되고 그 상태에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 OH가 있고 여기 이제 메틸 그룹이 있는 이런 분자. 맞나요? 됐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름을 이제 어떻게 붙여야 되냐? 우선 이름 붙이기 전에 뭐 붙어야 되냐면 메인 체인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벤진고리가 있는 경우는 한꺼번에 페닐이라고 이름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메인 체인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4개의 메인 체인에 대해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페닐이라는 가지가 붙어 있고 여기에 OH라는 작용기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저기에서는 어디를 1번으로 잡아주면 될까요? 어디를 1번으로 잡아주냐면 바로 여기를 1로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2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럼 저기가 어디라는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OH 작용기. 바로 이것이 번호를 결정합니다. 즉 OH가 붙어있는 이 탄소의 번호가 더 작아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1번, 여기를 1번으로 적어야 여기가 2번이 되면서 OH가 붙어있는 탄소의 번호가 더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쟤는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요렇게 2 메틸 호 페닐 부트 에인 투 올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이름 아시겠어요? 대연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틸하고 페닐 중 메틸을 먼저 쓴 이유는 알파벳 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2번이면 여기가 4번이겠지. 그리고 2번에 여기 지금 뭐도 붙어 있고 메틸도 붙어 있고. 그래서 투메틸, 포페닐, 부트는 탄소가 4개고 A는이라는 뜻은 뭐예요? A. 단일결합. 탄소 4개가 단일결합을 이루고 있죠. A이고 그 부트에 몇 번? 2번에 뭐가 붙어 있고 OH가 붙어 있고. 알겠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하나 더 해보면 B에 이거고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도 메인 체인은 어떻게 되냐면 OH가 붙어있는 탄소, 이 OH가 붙어있는 탄소를 중심으로 가장 긴 사슬, 이게 이제 메인 체인이 되거든요. 그럼 OH가 붙어있는 탄소를 중심으로 가장 긴 탄소를 뭐냐면 메인 체인으로 잡아준 다음에 이때 OH가 붙어있는 탄소 얘를 몇 번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얘를 1번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몇 번이야요? 4번. 여기는 4번이겠죠. 그러면 얘 이름은 뭐냐? 이렇게 그렇지. 바로 다이 메틸 그렇죠. 바로 사이클로 헥스 에인 원 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포포 다이메틸 사이클로 헥세인 원 올. 좋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대인이도 알겠죠? 이렇게 이중 그 알코올에 대해서 이름 부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알코올 합성
뭘 해보자고요? 알코올 합성.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바로 알코올 만들기. 자, 첫 번째 1. 거기 뭐가 되어 있냐면 알킨으로부터 만드는데, 그러니까 알코올을 만드는데,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이제 어디로부터? 알킨. 자, 알킨은 뭐가 있는 화학종이에요? 이중결합이 있는 화학종이죠. 그래서 알킨 이중결합으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데, 첫 번째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는 합성 찾았어요? 네. 첫 번째 위드 마르코프 니콥스 룰. 그게 바로 이제 1 반응 개요 보시면 이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미케니즘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미케니즘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시작. 저기서 미케니즘 써볼 수 있겠어요? 미케니즘. 왜? 그래요? 해볼 수 있겠어요? 당겨 써볼까? 자, 체린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 체린 할 수 있나 보자. 이거요? 미케니즘이야. 체린이 신발 완전히 푹신푹신 따뜻해 보인다. 요 대윤 한번 신어볼래요? 체린 신발 한번 신어볼래요? 완전히 푹신푹신 따뜻해 보여. 발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진짜로요? 그래. 좋아. 비니도 한번 신어볼래요? 저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럼 장갑으로. 장갑 같아, 장갑. 물론 뭐 장갑하면 내 양말을 따라올 순 없지. 장갑하면 내 양말. 자, 손 그렇죠. 네, 손. 그래, 손이죠. 이게 장갑. 그렇죠. 네.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체리나, 네? 미케니즘이 거기 지금 써놨잖아요, 자기가. 이거요? 이거요? 써놨네요, 지금. 근데 써놨는데 어디 써놨는지 모르는 거지. 지금 미케님 써놨네요, 지금 여기. 네. 써놨죠? 미케님 써놨죠? 아까 썼었잖아요. 네. 체리는 아까 미케님 썼다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요? 반대로요? 네? 반대로? 반대로 자, 이 미케니즘을 써보자고요.
아까 내가 필기해 준 거를 참고하면 되잖아요. 참고가 뭐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지. 음. 자, 아주 열심히 쓰시는군요. 그럼 잘 봐요. 자, 이 미케니즘을 아까 여러분들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봐봐. 체리나 봐봐. 만약에 여기에 요런 보조선이 있었다고 쳐봐요. 어? 체리나? 그럼 나중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그 보조선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아까 썼죠? 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이렇게 해놓고 그려놓은 것에 대해서 지우개로 여기만 싹 지우면 전체 미케니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즉 기질 구조 주변이 약간 모습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되게 혼란스러워하지만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작용기 부분의 미케니즘은 동일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 미케니즘은 아까 했으니까 아까 한 거 그림에서 요거만 싹 지우면 되는 거야. 싹 지우면 되니까 얘는 try. 알겠죠?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그건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퀴즈. 자, 이러면 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럼 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제가 하면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봐. 이게 만들어지겠죠. 이거랑 똑같아요. 다만 차이는 이렇게 기존 결합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수소가 있는 탄소가 있잖아요. 그럼 수소가 없는 탄소 쪽으로 누가 붙는다? 산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붙어 있지 않은 탄소 쪽으로 이중 결합해서 그 외부 산소가 붙어서 이렇게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는 수소가 두 번 붙게 되니까 이럴 때 뭐 마르코프 니코프룰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여서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었죠. 알겠죠? 좋아요. 잘 알겠어요?
지린아 됐니? 이때 두 번째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는 합성. 으악, 이게 뭐냐? 저기 줄게요. 지우자. 자, 어쨌거나 알킨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알킨으로부터. 근데 두 번째는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지키면서 이중결합에서 알코올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니, 알코올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어떻게 되느냐? 뽀로뽀로뽀로뽀. 이겁니다. 이중결합인데 여기에 첫 번째 1 BH3를 씁니다. BH3.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 이름 뭐라고 하죠? BH3? BH3를 이름을 뭐라고 하죠? 대유? BH3 이름이 뭐예요? 네? BH3 이름. 제 이름. 바로 얘 이름은 보레인이라고 합니다. 보레인. 자, 보레인을 쓰고 이때 이제 두 번째 H2O2에 NaOH 과산화수소를 써줍니다. 자, H2O 말고 H2O2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산화수소, 알겠죠? 과산화수소. 그 과산화수소를 쓰면 이때 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요 탄소, 수소가 덜 붙어 있는 탄소를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과산화수소의 산소 있죠. 요 산소. H2O2죠, 산소. 제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알겠어요? 요거하고 어떻게 달라진지 알겠어요? 자, 아까는 강산에 물을 쓰면 마르코프 니코프 타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수소가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죠. 그러면 초정 루이스 구조에서 저 두 개의 수소는 이거고 그 다음 여기가 단일결합이 되어버렸다면 여기도 추가적으로 하나의 수소가 더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수소는 어디서 온 거냐면 그건 요 보레인에서 온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수소가 붙어 있지 않은 탄소 쪽으로 추가적으로 수소가 붙었죠.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는 저 보레인 케미스트리 학교에서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이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르는 알코올 합성은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사라진 어. 걸로 좀 그렇고 어떤 경우?
부딪히는 아 그냥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 뭐나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 보레인을 써서 그렇게 된다는 건 얘기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한 교시만에.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레인을 사용하면 엔타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미케니즘도 있을 텐데 미케니즘이 매우 복잡해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학교에서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냥 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 알코올과 페놀의 산성도 비교. 이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네. 기억나요? 네. 어디가 산성도가 크죠? 알코올하고 페놀 중에? 페놀이 페놀의 산성도가 더 크다고 했었죠. 뭐로 설명했었죠? 공명구조. 누구의 공명구조? 페놀의 페놀의? 누구의? 저번 시간에 필름 쫙 있잖아요. 맞아요. 펜스타딘 바로 페놀에서 나타나는 짝 염기의 무슨 효과? 공명 공명 안정화 효과. 짝 염기의 공명 안정화 효과에 의해서 페놀이 더 생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오? 네. 기억나죠? 학교에서도 했어요? 학교에서 공명구조에서 했어요. 공부 했죠. 아주 유명한 녀석이니까 기억을 해둬요. 알겠죠? 됐다.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자 거기 알코올의 산화. 찾았어요? 알코올의 산화. 이 알코올의 산화.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알코올의 산화. 자, 이 알코올의 산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 요렇게. 자, 찍을게요. 준다. H. 자, 알코올에서 산화가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알코올에 대한 산화 반응을 생각해야 되니까 알코올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알코올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에 요 탄소, 저 탄소는 몇 차 탄소가 되겠죠? 저 탄소는 몇 차 탄소예요? 저 탄소는 체리나 저 탄소는 몇 차 탄소예요? 요 탄소는. 자, 탄소의 차수가 뭐죠? 탄소의 차수의 정의. 취향이요. 어떤 탄소에 붙어 있는 또 다른 누구의 개수? 취향계수. 어떤 탄소에 붙어 있는 또 다른 누구의 개수? 또 다른 탄소의 개수. 그게 차수죠. 무슨 말이냐면 R이 무슨 뜻이야? R. 유기화학에서. 알킬 그룹이죠. 알킬 그룹에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알킬 그룹인데 그 알킬 그룹에 당연히 탄소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알킬 그룹. 그러면 서클링한 요 탄소는 주변에 탄소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몇 차예요? 1차예요. 1차. 알겠죠?
그래서 이름하여 얘를 뭐라고? 1차 알코올. 그래서 탄소, 이제 알코올의 차수라고 하는 건 알코올, 탄소,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그 탄소 주변에 또 다른 탄소가 붙어있는 개수를 차수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1차 알코올이 산화한다 라는 뜻은 이걸 만든다는 뜻입니다. 저걸 만든다는 뜻입니다. 저걸 만든다는 뜻이다. 이때 저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작용기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생겨본 저 작용기 이름 뭐예요? 테리나, 얘 이름 뭐예요? 대윤, 제 이름 뭐예요? 그 유명한 알데하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그래서 이렇게 탄소, 산소 이중결합이 있고 거기에 알킬 그룹 수소가 붙어 있는 화학종을 얘를 알데하이드라고 합니다. 저 이름을 외우세요. 아시겠죠? 외우세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얘가 또 산화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또 산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름하여 얘를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노란 탄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1차 알코올은 산화를 거듭하면 알데하이드가 됐다가 칼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저렇게 변환되는 과정이 산화 반응이라고 하네요. 근데 진짜 산화 반응의 증거는 뭐죠? 탄소가 되어가 산소에 산화 반응의 정의가 뭐죠? 산화수가 뭐?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산화죠?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산화수 얼마예요? 이거 산화수 얼마예요? 제 산화수 얼마입니까? 제 산화수 얼마입니까? 얼마? 생명 얼마? 네. 자, 지금 이게 알코올의 산화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위 아래쪽에 은거울 반응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뭐냐면, 그리고 이번에 그거 산화원원 반응도 들어가잖아요. 산화원원 적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의 부식 과정도 들어가고. 네. 철의 부식 과정은 다 알아요? 네. 그건 내 수업 자리에 있거든요. 제 17장 세계정복 일본하게 보시면 철의 부식 작용 완전 자세히 있어요. 아, 동영상도 보내줄까? 완전 자세히 있어야겠죠? 자세히 있어. 자, 저거 산화수 얼마야? 내 이유는. 그나저나 축구는 정말 재밌었어요.
손흥민 그 패스는 진짜 어쩜 그 가랭이 사이로 그거 어? 그 뭐냐면 그 포르투갈 수비수는 진짜 아리까기.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게 수비수의 다리 사이로 넣었다는 건 손흥민이 뭘 했다는 거예요. 농락해. 페이크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로 페이크를 했을 거예요. 눈빛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의 제스처 등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은 페이크를 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황희찬을 보고 탁 그래서 그 패스 보면요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요 진짜요 그렇죠? 뭐가 팍 들어온 이런 패스도 아니고요 그냥 툭 그죠 툭힘 빼고 툭 그 힘 빼고 툭 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다? 대가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대가만 그 마스터만 이게 되거든요. 야, 이제 손흥민의 그 패스는 진짜 정말 대단하더만요. 대단하더만. 예. 대단. 그렇죠. 체리도 축구 잘하죠. 축구 잘할 것 같은데. 찬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잘해요? 이야. 그럼 대윤이랑 축구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대윤이한테 이기겠네. 진짜로요? 체린이 잘할 것 같은데? 되게 빠를 것 같아요. 다다다다 이렇게 막. 성빈아, 체린이 뛰는 거 봤어요? 걸을 때처럼 귀여워요? 잘 못 본 것 같은데. 잘 못 본 것 같아요? 체린이 이따 한번 뛰어봐요, 한번. 우리 사진 찍어줄게요. 체린이 뛰는 거. 평생 소장각. 그래서 체리나 저탄소의 산화수는? 산화수 어떻게 따져요? 산화수. 산화수는 산소 마이너스. 예, 그것의 원리가 뭐냐고요. 아. 아. 이 사람 다 까먹어가지고 진짜. 어. 뭘 또 필요해요? 뭐 피나겠다 그러다가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산화수 따져볼게요.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2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수소 산화수는요? 1 플러스. 1가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부르는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가 뭐냐면 뭐를 비교한다? 바로 봐. 전기 음성도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샨쇼, 슈쇼, 전기 음성도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산소가 월등히 더 크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이 주변의 모든 전자를 전부 다 독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걸 산화수라고 한다고요. 그럼 지금 산소 주변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데 비공유 전자와 결합 전자 전부 다요. 이걸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전기음성도 큰 산소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산소는 저기서 전자를 몇 개 가져가게 돼요? 8개. 8개 가져가죠. 그런데 산소의 최외각 전자가 원래 몇 개예요? 6개. 그럼 몇 개 많아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2 마이너스. 그래서 2 마이너스. 산화수는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알겠죠? 그거 뭐야? 내 땐 다 그렇구만. 아유, 참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수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수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지금 저기서 수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저기서. 여기서. 그렇지. 체리는 몇 개? 9로. 체리는 진짜 체리는 빵빵하게 진짜 웃으니까 또 볼이 빵빵해지는군요. 체리 뭐 칸초 먹었죠? 볼이 빵빵한 거군. 아니에요? 저 어쨌건 그 볼이 빵빵한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기 때 이렇게 젖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거라서
그거 잘 간직해야 돼요. 나중에 그 나이 들면 그거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막 그리워해요. 내가 나이 젖살은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막. 왜 사람이 뽀리 빵빵하면 되게 그거 뭐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할머니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대윤아? 대윤이 되게 귀여운 체린이가 좋아요? 할머니 체린이가 좋아요? 둘 중에 골라봐. 할머니 체린이, 귀여운 체린이. 대윤이 어떤 게 좋아? 둘 다 좋아야 되는 거 둘 다 좋아. 이야, 대단한데? 평가는 안 되죠. 대단한데? 내면을 봐요. 이야, 체린은 어때요, 친구들? 친구는 어때요? 친구들이 체린이가 할머니가 돼도 여전히 귀여운 체린이래요. 야, 진짜. 야, 할머니가 돼도 상관없대요. 야, 이거 할머니여도 좋아. 이거네요. 그래요? 할머니 체린이도 좋아. 오, 좋은데요? 저희 다 늘죠. 그렇죠. 이렇게. 할머니 체린이면은 야, 할아버지 성빈이. 야, 이렇게. 양대윤옹. 이렇게, 대윤옹. 자, 그럼 저기서 수소는 전자 빵개 획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체린이가. 네. 그러면 원래 수소는 최외각 전자 몇 개인데요? 지금 몇 개 있다고? 그럼 산화수를 뭐라고? 물론 그렇지. 알겠죠? 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이 분자의 이름은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 자, 과산화수소에서 요 산소는 주변의 전자를 몇 개 획득하는지를 보자면 산소하고 수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산소가 크죠. 그럼 요 결합전자하고 요 비공호 전자를 이산소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산소하고의 결합전자가 있죠. 네. 그럼 여러분 산소하고 산소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동명이에요. 똑같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반반씩. 그때는 절반씩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 산소는 전자를 짜잔 이렇게 가져가면 이 산소는 전자를 지금 몇 개 획득해요? 7개. 원래 최외각 전자가 몇 개죠? 6개. 그럼 몇 개 많아졌어요? 그러면 저 산소의 산화수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1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수소의 산화수는? 수소 산화수는 얼마예요? 여기서 1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럼 아까 이 분자 이름 아까 썼었는데 뭐라고 했었죠? 보레인이라고 했었죠. 자,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수소는 저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1 플러스. 대윤,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얘가 적힙니다. 1 플러스. 체리나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1이요? 1? 저는 어. 6배를 가겠습니다. 10배라고요? 역배. 역배가 뭐예요? 이게 뭔가 역배가 뭐예요? 역배팅. 역배팅이요? 역배팅. 역배팅은 어디에 뭘 건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냥 다 1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둘의 전기음성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뭔가 딱 보면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위치가 전 0을 하겠습니다. 자, 보자. 어떻게 되느냐. 전기음성도가 산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이건 외워야 돼요. 왜냐면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산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수능 치는 애들은 다 외워요. 산소 전기음성도. 왜냐면 수능 기출 중에서 전기음성도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3.8. 초린이 아깝네요. 3.5. 거의 비슷했는데.
폴링한테 얘기해서 3.8로 바꾸자고 할까요? 진짜로요? 체린이가 얘기했다고? 야, 근데 폴링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어떡하지? 그래? 하여튼 그렇다. 3.5. 그럼 수소는 얼마야, 수소? 수소가 2.2. 자, 마찬가지로 전기음성도를 비교할 텐데 여기서 뿡쇼, 슈쇼. 자, 수소 전기음성도 얼마라고 했죠? 2.2라고 했잖아요. 뿡쇼 전기음성도는 2.0입니다. 체린이 탁 찍어가지고 딱 색깔 보고 눈치는 눈치 탁 빨아가지고 그래. 역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어느 쪽이 더 크다? 오히려 슈쇼가 더 커요. 슈쇼가 더 커요. 그럼 이때 여기 수소하고 붕소 사이에 결합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합전자. 이걸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수소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수소가 이 모든 전자를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소가 지금 전자를 몇 개 갖게 돼요? 두 개 갖게 되죠. 원래 최고각 전자가 몇 개죠? 하나인데 몇 개 많아졌어요? 하나 많아졌네. 그럼 수소의 산화수를 뭐라고 하면 돼? 1 마이너스야, 여기서. 그러면 저 붕소의 산화수는 여기서 뭐겠어요? 3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오케이, 됐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이제 산화수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얼마예요? 꼭 이렇게 탁탁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 성빈이가 표현력이 좋을지, 그냥 표현이 멋있네요. 아, 그래요? 바로 이 탄소의 산화수는 1 마이너스겠죠? 왜? 탄소하고 수소 중에는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커요? 탄소가 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결합전자를 누가 다 먹어? 탄소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탄소지만 이것도 탄소잖아요. 같을 때는 몇 개만 먹어? 하나만 먹어. 산소 쪽에서는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못 먹어. 그러면 이 탄소는 전자를 몇 개 가져가지? 5개 가져가지? 그러면 전자가 원래보다 많아졌어, 적어졌어? 많아졌지. 그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실은 알겠죠? 아유, 좋아, 우리 체리.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산화수 얼마? 요거 산화수 얼마? 바로 1 플러스라는 거 알겠어요? 일 플러스.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이건 산화수 얼마예요? 체리나 이거 얼마예요? 산화수 자, 체리나 얘는 이 탄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진자 중에서 이탄소는 몇 개만 지금 가질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얘요? 근데 같은 탄소끼리는 얼마나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탄소는 전자를 몇 개 가져? 하나만 갔죠.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가 1 플러스 3 플러스가 되는 건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그걸 산화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아 진짜로 산화 반응이 맞구나. 그리고 이 산화를 이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표기해요. 그래서 산소를 넣고 대괄호로 관습적으로 표기를 해서 여러분 학교 교재에는 그 산소 대괄호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산화 반응에 역반응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산화 반응의 역반응은 환원 반응이에요. 즉 이렇게 갔던 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환원제를 쓰면 얘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원은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 반응이 환원이에요? 감소하는 반응이 환원이죠. 그래서 그 환원을 관습적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오케이. 커피 한 잔 먹으러 갑시다. 가자. 카페인을 또 주사를 해야 되겠어. 카페인 첨가.